네, 2025년 마지막 무형영어 1급 자격증 시험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요새 무형영어 시험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해서 여러 번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이 지치기도 할 거고 기출문제 해설을 보아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영어 시험 날까지 그동안 무형영어에서 빈출되었던 지문들을 위주로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선별 5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형영어 1급 오늘의 빈출 문제 첫 번째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is related to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이 offer subject to prior sale이라고 하면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이 되겠습니다. 이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은 말 그대로 조건부 청약의 이 일종인데요.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확정 청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약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청약자는 승낙이 있을 때까지는 마음대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내용을 취소할 수 없는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불확정 청약은 이 확정 청약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청약을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확정 청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일단은 승낙에 대한 유효 기간이 있거나 또는 이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다 라고 하는 firm이라는 표현이 있거나 취소 불능하다라는 irrevocable 이라는 문구가 있는 청약을 우리가 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과 유사한 청약이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이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재고가 남아 있으면 거래하겠다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청약입니다. 뭐 두 개 취지는 유사하고요. 말을 이제 재고가 남아 있으면 거래하겠다 또는 선착순대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We are pleased to offer firm subject to receiving your reply by September 30th, 2018. 자, 여기에 지금 문구가 firm이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이 승낙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승낙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거나 firm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확정 청약이 되겠고요. 두 번째,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following items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자, 무엇을 조건으로 하냐면 최종 확인을 조건으로 하겠다. 우리의 최종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 이거를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라고 합니다.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줄여서 subcon offer라고 하는데요. 자, 이 청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으로 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청약자의 최종 확인을 다시 받아야만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부 청약입니다. 그래서 이 청약은 불확정 청약의 성격을 가졌고 또는 우리가 이거를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청약의 유인이라는 거는 뭐 원청약자가 청약이랍시고 이제 보냈지만 이 피청약자가 다시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성격을 가졌다라고 해서 청약의 유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기는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We have the pleasure in offering you the following items subject to being unsold. 아까 말씀드린 이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 되겠네요. 자, 이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도 결국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과 성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We have the pleasure in offering you the following items subject to receiving your reply by September 30th, 2018. 자, 여기에도 지금 뭐가 들어갔나요? 지금 승낙에 대한 유효기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도 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is right for the blank? 자, 블랭크에 들어가기에,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보기를 찾아라.
One of the ways how to deal with the negotiation. 매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들 중에 하나는 대디아인데 the exporter can get a discount from the negotiating bank through blank. 자, 이 블랭크를 통해서 이 빈칸을 통해서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자가 할인을 구할 수 있는데 뭐에 대해서냐면 이 키워드가 얘죠. discrepant document. 이게 이제 불일치 서류를 말합니다. presented under the documentary credit. 신용장 하에서 제시된 이 불일치 서류에 대해서 매입은행이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일단은 이 신용장 조건에 맞지 않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매입은행이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용장 조건을 이 불일치한 서류에 맞춰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자 치유라고 하는데 만약에 신용장에 어떤 유효기간이 넉넉한 경우에 이 조건 자체를 변경해서 매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보부 조건으로 이제 매입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출자, 수익자의 신용이 이제 좋다라는 전제에 뭐 예를 들어서 매입은행이 매입을 했다가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이 나면 다시 수익자에게 매입시켜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 유보 조건 또는 뭐 보상장 같은 것들을 받고 매입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전신으로 조회 후에 매입해주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아예 추심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추심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블랭크에 들어가기 적절하겠죠. 그래서 답은 이 유보부 조건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포페이팅과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특수결제 방식들이죠. 컨퍼메이션은 확인이 추가되어 있는 신용장을 얘기할 때 확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What is the right type of LC for the following? 자, 이 지문에서 말하는 올바른 LC의 종류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 지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에서 셀러와 바이어 간에 주고받는 LC를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는 바이어가 LC의 발행 의뢰인이 돼서 셀러에게 LC를 주죠. 그 LC의 베네피셔리가 이제 셀러인데 일단은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This is a letter of credit issued for the account of a buyer. 바이어를 대금 결제인으로 하는 이 신용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 the account of 다음에 오는 당사자가 신용장의 대금 결제인입니다. 이 바이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is already holding on LC in favor of buyer. 근데 이 바이어가 이미 LC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LC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익자라고 하면 셀러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자, this LC 여기서 말하는 this LC가 앞문장에 있었던 설명하는 LC가 되겠습니다. This LC is issued in favor of the supplier to cover the same shipment. 자, 이 신용장은 서플라이어를 수익자로 해서 발행된 신용장이고 그 다음에 같은 선정물에 대한 신용장이고 as stipulated in the credit already held by the buyer. 바이어에 의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작성이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terms of both LCs. 자, 중요한 게 여기 both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두 신용장의 조건 except for the amount and expiration date. 이 금액과 신용장 금액과 유효기간을 제외한 이 두 LC의 조건들이 are so similar, 유사하고 그 다음에 that the same documents presented under the credit are subsequently applied against the credit in favor of the buyer. 이 같은 서류들이 이 제시된 신용장에서 제시된 이 같은 서류들이 이후에 be applied 적용이 된대요. 바이어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에 대해서 적용이 된대요. 자, 일단은 내용이 이제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신용장이 두 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보니까 transferable LC가 있고 이걸 양도 신용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transferred LC, 양도된 신용장이 있는데 어쨌든 보기 2번과 3번은 양도 신용장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이 양도 신용장은 두 개의 신용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개의 신용장을 보지 않아요. 자, 일단은 여기 지문에 있는 당사자 그대로 적어볼게요. 서플라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어는 이미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이 신용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용장은 서플라이어가 발행 의뢰인이 돼서 제공한 이 신용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바이어도 서플라이어를 수익자로 한 LC를 발행을 하는, 각각의 두 개의 이제 LC가 발행되는 백투백 LC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백투백 LC라는 거는 하나의 신용장에 대해서 견질로 다른 신용장이 발행이 되어야 비활성화 상태에서 오퍼레이티브가 되는, 논 오퍼레이티브에서 오퍼레이티브가 되는 그러한 신용장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백투백 LC에 대한 거고, 이 백투백 LC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얘가 연계무역에서 구상무역이 되겠습니다. 자, 연계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셀러와 바이어가 각각 물품을 서로 상호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무역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상무역은 수출자가 상대방의 물품을 수입 더하는 대신에 한 개의 계약서에 이 수출과 수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신용장이 이제 백투백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와 이제 비슷한 무역이 대응 구매라는 게 있는데, 대응 구매는 수출 계약 따로, 수입 계약 따로로 신용장을 발행할 때는 각각 이제 따로따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What action should the negotiating bank take? 매입은행이 should take action, 취해야 되는 조치로 알맞은 문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A documentary credit advised to the beneficiary payable at site.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advise라는 단어가 우리가 결제에서 뭐 충고하다, 조언하다로 쓰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통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통지된 화한 신용장, 그리고 사이트로 이제 지불되는 신용장이 calls for,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to include an invoice made ou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발행 의뢰인에게 작성된 이 송장이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네요. Documents presented to the negotiating bank by the beneficiary.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서류들. 매입은행에 제시가 됐고 수익자에 의해서 제시가 된 이 서류들은 includes a customs invoice. 세관 송장이죠. 세관 송장을 포함하고 있고 but not 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은 아니래요. Or other terms and conditions have been met. 모든 다른 terms and conditions, 조건들은 충족이 되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송장을 크게 나누면 상용 송장과 그 다음에 공용 송장,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상용 송장의 대표적인 게 이제 commercial invoice, 일반적으로 이제 매도인이 발행하는 commercial invoice가 있고, 공용 송장에 대표적으로 세관 송장과 또 영사 송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용장에서 송장을 요구를 하면 상용 송장이 꼭 아니더라도 세관 송장, 영사 송장 같은 것들도 이제 제시가 될 수 있는데, 하자로 이제 처리되는 서류들은 아니고요. 대신에 송장에서 제시되면 안 되는 종류의 어떤 송장이 P로 시작하는 프로포마 인보이스와 프로비저널, 이 견적 송장과 예비 송장이라고 하는 이 송장들을 제외하고는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도 모두 다 충족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Pay the documents as fully complying with the terms of credit. 이 신용장에 comply with라고 하면 일치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완전히 일치하는 어떤 조건의 서류들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서류가 이제 하자일 경우에 매입은행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로 다 틀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one that is not correct about the remedies regulated in the CISG. CISG에 명시되어 있는 이 remedy에 대해서 not correct,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CISG의 구제라고 하면 매도인만의 구제수단이 있고 매수인의 구제수단이 있고 또 매도인과 매수인 공통의 구제수단이 있죠.
일단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The buyer may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자, 바이어는 이 대체품에 대한 인도를 요구할 수 있대요. Only when non-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a contract. 오직 어떤 경우냐면 non-conformity 하면 불일치입니다. 이 불일치가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이 대체품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대체품 인도 청구와 계약 해제 선언은 이 불일치가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해야 됩니다. 이 CISG에서 정의하는 본질적 계약 위반은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라고 합니다. 이 당사자 일박의 계약 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체품 인도 청구와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the buyer may require to repair the goods. 자, 바이어는 상품을 수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Only when non-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a contract. 1번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아까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 구제에 해당하는 것은 대체품 인도 청구와 계약 해제였죠. 그냥 뭐 경미한 물품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청구하는 하자 보완 청구권은 꼭 계약 위반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구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When non-delivery of goods, 상품의 불인도, 인도가 되지 않는 거 말하는 겁니다. 불인도가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goods,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the buyer may declare avoidance of contract. 자, 여기에서 avoidance of contract는 avoidance는 뭐 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약 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불인도가 인도되지 않은 것이 매수인에게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아까 이제 1번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네 번째, the buyer may claim for damage even when non-conformity doesn't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a contract. 바이어는 손상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불일치가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꼭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돈으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죠.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또 특징을 가집니다. 뭐 대체품 인도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대체품을 뭐 기다리는 동안 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보상을 청구한다라든지 뭐 하자 보완을 청구했지만 또 하자가 보완되는 동안 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어쨌든 중복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5문제, 빈출 문제를 위주로 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